완벽한 파도를 타고 서핑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얼어버렸어요. 분명 소름 끼치게 들리지만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쵸? 땡! 남극 대륙에서 굉장한 얼어붙은 파도를 볼 수 있어요. 이 파도들은 얼음이 압축되어 계속 증가하는 압력이 기포를 쥐어짜낼 때 형성돼요. 아름다운 파란색은 얼음이 녹고 다시 얼어서 생긴 결과예요. 여름이 시작되면 콜롬비아의 평범해 보이는 강이 액체 무지개로 변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알려진 카노 크리스탈레스는 5색으로 반짝여요. 빨강, 검정, 초록, 파랑, 노랑으로요. 1년 중 6개월 동안만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강에 밝은 색조를 주는 수생식물이 마법을 부리려면 적절한 수위와 햇빛의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호주는 킴벌리 지역 해안에 있는 독특한 수평 폭포의 본거지예요. 이건 사실 두 개의 좁고 정렬된 바위 사이를 흐르는 빠른 조수의 흐름일 뿐이에요. 조수는 9.1m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밀물이 바뀔 때마다 폭포는 거꾸로 떨어지죠. 또 호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암석이 있어요. 너무 커서 커다란 언덕처럼 보일 정도죠. 둘레가 9.7km, 높이가 351m예요. 바위는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침식되고 있어요. 이 진흙벽돌 건물들은 7층 높이인데 며칠 동안 태양 아래에서 구워진 비옥한 흙, 건초, 그리고 물로 만들어진 벽돌로 지어졌어요. 1층은 가축과 곡식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고 위층은 친목과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한 장소였죠. 바위를 통해 물이 흐르는 곳으로도 알려진 애리조나주의 엔틸로프 캐니언에는 구멍이 뚫린 협곡이 2개 있어요. 몇 년 동안 사암을 흐르는 물이 아주 특별한 그림 같은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만약 나미비아의 나미브 사막에 메마른 땅에 발을 디딘다면 섬뜩한 풍경을 볼 준비하세요. 직경 1.8m에서 15m 사이에 무수한 원형 패치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벌집 모양의 패턴으로 조직된 이것들은 지평선을 향해 2414km를 가로질러 뻗어 있어요. 이 패치들은 요정 서클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미스터리의 설명을 들으면 실망할지도 몰라요. 토양의 방사능으로부터 올해 흰개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아무도 이 원의 기원을 확실히는 알지 못해요. 하와이에 있는 할레아칼라산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곳 중 하나예요. 국립공원 관리자들은 이곳에서 측정할 소리를 거의 찾지 못했어요. 이 장소는 하와이어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년 전에 활동했던 화산 덕분에 형성되었죠. 용암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여 산으로 자랐어요. 예측할 수 없는 자체적인 기후와 날씨를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7대양의 에든버러 정착촌을 여행하는데 배로 남아프리카에서 거의 일주일이 걸려요. 관광객으로 방문하려면 지방자치제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약 300명의 현지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먹거리를 직접 키우고 섬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유지해요. 호주의 다인트리 숲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이에요. 1억 년 이상 존재해오고 있죠. 다인트리는 몇몇 독특한 동물종 12,000여 종의 다양한 곤충, 그리고 호주의 개구리, 나비와 박쥐의 절반이 사는 서식지예요. 열대우림에는 약 3,000종의 식물도 있어요. 여행하는 방위는 세일링 스톤이라고도 불리는데,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있는 레이스트랙 플라야의 건조한 호수바닥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바위가 움직이면서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곤 했던 소름 끼치는 흔적을 남겨요. 어쨌든 일부 바위들은 무게가 299kg 이상 나가거든요. 게다가 어떤 자국들은 굽어있고 반면 다른 것들은 예상치 못하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갑자기 돌지만 주로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결국 나사 전문가들은 2006년에 그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알고 보니 겨울에 호수가 물로 가득 차 바닥에 있는 바위를 얼음으로 덮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음은 부력이 꽤 있다 보니 수중 움직임과 바람이 호수 바닥을 가로질러 돌들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지나가면서 여름에 물이 증발할 때만 보이는 기이한 흔적을 남기게 되죠.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는 종종 세계의 번개 수도라고 불려요. 이곳에서는 1년 중 300일 동안 뇌우가 발생하는데 9월에 절정을 이루죠. 때로는 1분에 200번까지 번쩍거리기도 해요. 주변 안데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공기가 카리브해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전기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지구상의 어떤 장소들은 다른 곳들보다 중력이 약해요. 예를 들어 캐나다의 허드슨만은 마지막 빙하기 때 아주 두껍고 무거운 빙하에 덮여 있었어요. 얼음이 녹기 시작했을 때 수톤의 암석을 바깥쪽으로 밀어냈죠.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중력은 덜해지죠. 지구가 이 자리에서 원래의 모습을 갖추려면 앞으로 5,000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때까진 여러분은 항상 세계 어느 곳보다 여기서 몸무게가 적게 나갈 거예요. 중국 주자이거구 계곡에 있는 오하해는 호박색에서 에메랄드 녹색으로, 어두운 옥색에서 밝은 청록색으로, 그리고 가끔 산호색으로 바뀌어요. 다른 이웃 호수들과는 달리 수중 온천 덕분에 절대로 얼지 않고 녹거나 마르지 않아요. 현지인들은 이곳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울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고 있어요. 주변 계곡에는 좁은 원뿔 모양의 카르스트 지형, 장관을 이루는 폭포, 약 140여 종의 새들, 그리고 자이언트 판다와 다른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과 동물종들도 있어요. 남극 대륙의 커먼웰스 안에 있는 케이프 데니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에요. 특이하게 바람이 아래로 불어요. 이것은 대륙의 돔 모양과 항상 차가운 기후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이 바람은 너무 빠르고 강해서 측정 기구와 그 기구들이 부착되어 있는 깃대를 망가뜨려요. 지금까지 최고 속도는 시속 322km였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10%를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은 아주 덥고 건조해요. 그래서 하늘이 가장 맑은 곳 중에서 선두에 있죠. 그 위에는 구름이 거의 없어요. 이건 게다가 어떤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예요. 덴마크에는 사람들이 꽤 정기적으로 정전과 같은 효과를 경험해요. 얼마나 이상한지 보세요. 하지만 이 특이한 현상의 원인이 새인 걸 알게 되면 더욱 기괴해지죠. 매년 봄과 가을에 수백만 마리의 찌르레기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영국, 벨기에, 프랑스로 향한 연례 이동을 시작해요. 덴마크는 소트솔이라는 덴마크어로 검은 태양을 뜻하는 이것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의 장소예요. 새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큰 무리를 지어다녀요. 새들은 착륙 전에 춤추는 것 같은 동작을 보여요. 하지만 사실 포식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다양한 대형을 만드는 거예요. 비록 새들이 고도로 동기화된 패턴으로 날지만 사람들은 그 거대한 무리들이 무질서하게 모양을 바꾼다고 생각하죠. 검은 태양은 해가 질 때 20분 동안만 지속되며 이 현상을 보려면 빠르거나 운이 좋아야 해요. 바뷰다의 핑크샌드 비치의 솜사탕색의 비밀은 그 위에 부서진 산호와 그 아래에 살고 있는 작은 적색 단세포 유기체 때문이에요. 이 혼합을 씻어낼 정도로 파도가 강할 때 그 유명한 색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 흠잡을 데 없는 청결함의 비밀은 공공시설이 없고 다른 카리브해 섬보다 덜 붐비는 데 있어요. 호주 피카니니 연못이 형성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내내 지하의 담수가 석회암을 통해 천천히 지표면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얀 석회암 벽이 있는 커다란 수중 동굴을 형성했죠. 여기서 다이빙하려면 특별 허가증이 필요한데 확실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바타라 협곡 폭포에는 누구나 걸어서 건널 수 있고 멋진 사진을 찍고 심지어 피크닉도 할 수 있는 3개의 자연다리가 있어요. 비록 누가 한가운데 구멍을 뚫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폭포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석회암 침식의 결과물이에요. 수도 베이루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탄누린 마을의 위에 있어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인도의 메갈라야 주에 있는 한 마을이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곳의 연 평균 강우량은 약 11m예요. 벵골만에서부터 비를 가득 머금은 구름을 몰고 오는 따뜻하고 습한 몬순 바람의 결과죠. 이게 강과 폭포로 흘러들어 결코 멈추지 않아요. 들판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바구니 같은 덮개를 착용하고 있어요. 약 3,500명의 인구가 있는 레크네스 마을은 북극권 한계선 위에 있는 노르웨이에 위치해 있어요. 같은 위도에 있는 다른 곳들에 비해 유난히 기후가 따뜻해요. 1월에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이고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1.7도인데 이건 유럽의 많은 지역에선 꽤 평범한 온도죠.